안녕하세요, 중소들입니다.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오늘은 유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엔젠바이오, 그 다음에 MS 오토텍, KPM 테크 총 4종목 준비했고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과 그 다음에 진단, 진단 쪽 관련된 종목,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 이렇게 총 4종목이고, 오늘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온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이제 하락을 했던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다 슈팅이 나왔다, 하락을 했던 종목들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물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향후의 흐름으로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은 남아 있을 것 같아서 또 준비를 했으니까 내가 필요한 부분만 보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 자, 유바이오 로직스부터 보겠습니다. 유바이오 로직스 기존의 영상을 한번 찍었던 종목이죠. 실제적으로 재료라고 볼 수 있는 건 이 백신 관련 종목이에요. 국내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이 항암 치료 관련해서 최근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부분인 거고, 오늘 그런 셀트리온이 흔들리면서 주가가 또 조금 하락했던, 어제 오늘 그랬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우량한 기업들이 가고 나면 사실 그 우량한 기업들만 계속 끌고 지수를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 외에 말 그대로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선은 있다. 그러면 그 선을 맞춰서 이 우량주 쪽에 투자가 많이 됐었다면 그 우량주에 들어가 있는 돈을 그대로 놔두고 또 새로운 돈이 들어와서 중소형주를 사는 거라기보다는 우량주를 어느 정도 올려놓고 그 우량주의 물량을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이든 손절이든 간에 물량이 빠지면서 중소형주로 들어가면서 또 지수를 끌어올리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중소형주 관련된 제약바이오 위주로 조금 봐도 될 것 같다 라고 판단하는 부분인 거고요. 유바이오로직스, 6호박 19, 코로나 19 바이러스, 백신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그런 이슈로 기존에 이렇게 상승을 크게 좀 했다가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이 박스권을 뚫고 내려앉으면서 주가를 주저앉혔거든요. 주저앉히면서 요 자리였죠. 주저앉히면서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눌리면서 요때가 언제 이제 유상증자 확정이 어느 정도 되고 이제 유상증자가 이제 주주들한테 시작을 한다. 사실 여기서 유상증자가 이제 된다고 하면서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가가 버티다가 뭔가 이슈가 없으니까 누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 더 이상 하락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 왜 이제 유상증자에 대해서 결정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악재에 대한 재료가 소멸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이왕 어찌됐든 유상증자가 계획이 됐고 진행이 된다라는 건 회사의 발전이 되기 위해서 유상증자, 즉 돈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형주나 유명한 회사가 아닌 이상 유상증자가 대부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락은 없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한번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주가가 바닥을 찍고 기존의 이 고점과 박스권 부분을 뚫고 올라오면서 또 한 차례 올라왔죠. 즉 하락을 했고 올라왔던 만큼 다시 눌렸고, 이 올라왔던 자리를 뚫고 올라오면서 한 차례 더, 즉 하락한 만큼 한 차례 올라온 거예요.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어디가? 최근에 고점 자체가. 거래가 요 자리에서 한번 들어오고 나서 거래가 안 들어왔죠. 기존에 이 하락했던 거래량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를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했던 요런 자리, 박스권에 있던 자리를 넘는 그림을 못 만드는 거예요. 왜? 요 자리에서 흐름을 보면요, 거래량이 확연히 지금의 거래량보다 많이 터졌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강하게 뚫고 올라서서 지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거래량이 안 들어오니까. 뭔가 이슈가 없으니까. 이제는 남은 건 뭐다? 뭐 회사에 이 백신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나오든, 그게 아니라면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라는 뉴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고, 하락하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올라오고 눌렀고, 그런 올라왔던 고점을 넘기지 못했죠. 못하고 한 차례 다시 눌렸던, 여기서 W 패턴이 나왔던 부분, 그리고 여기서 거꾸로 된 삼각 패턴이 나온 그림처럼 지금의 모습이 딱 요 자리에 그냥. 그렇다면 하락을 해줬을 때, 요 자리에서 하락을 해줬을 때 고점과 저점을 확인해 보면, 고점은 요 자리가 되는 거고요. 저점은 어디예요? 요 자리가 돼요. 18,300원. 그죠? 마지막으로 저점을 한번 눌렀다가 반등했던 자리. 그렇다면 누른 자리가 하나의 지지라인. 당연히 밑에 저점은 있지만 이제는 이런 자리까지 내려가면 별 볼 일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자리 18,35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종가상 나온다면 뭐한다? 이 안에서 박스를 치든, 당분간 박스권을 유지를 하든, 아니면 한 차례 튀어 오르는 그림이 나타난다. 어디? 이 위에 있는 박스권 중간이나 상단까지.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 자리만 지켜주면 이 자리에서 당분간은 박스권이 나올 확률이 높다. 뭐가 안 터지면? 거래량이 들어올 만한 이슈가 없다면. 그러면 요 안에서 박스를 치면서 강한 지지라인을 형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왜? 기존에 이 위에서 강한 지지라인을 만들려다가 이 자리를 갭으로 누르면서 떨쳐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흘러내리면서 결국 여기 있는 공구리는 굳어버렸어요. 그럼 딱딱해졌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가 뭐가 돼? 저항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콘크리트 벽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강한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이상 뭐한다? 맞고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서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만들어준다. 위에 천장을 빵빵빵빵 두드려야 되는데, 두드리면 천장에 있는 콘크리트가 밑으로 떨어질 거니까 그걸 받아줄 만한 튼튼한 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천장이 이렇게 있으면 갑자기 뭐 여기 조금씩 털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여기를 한꺼번에 빡 떨어지면 밑에가 튼튼하지 않으면 이게 눌려서 쭉 떨어져 내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18,300원 종가상 18,300원 혹은 라운드 피겨값 18,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뭐 한 차례 더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 그런 그림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여기 음봉 자리가 있잖아요. 요 음봉 자리가 있는데, 이 음봉 자리를 못 넘어서는 이유는 이번 달에 들어온 거래량이 확연히 적어요. 그러니까 어디? 이 몸통 맞고 밀리는 거예요. 저항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죠? 그러면 위로는 23,0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거고, 밑으로는 18,000원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야만이 뭐다? 앞으로의 행보에 좋은 그림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엔젠바이오. 신규 상장주예요. 뭐 사실 신규 상장주는 차트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과거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거 이력을 조회하잖아요. 그게 불법이긴 하지만, 야, 쟤 뒷조사 좀 해봐. 어떻게 살았는지, 뭐 했는지. 그러면서 그 사람의 성격, 성향, 그 다음에 뭐
무서워하는 거 혹은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학교 성적이나 뭐 생활기록부 그런 거 보면서. 근데 이 엔젠바이오는 그런 과거 이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래도 신규 상장을 하면서 기대감이 좀 많았던 기술 특례 상장 회사고, KT와 젠 큐렉소에서 합작해서 설립한 회사면서 뭐 진단 의료라고 그랬나요? 잠시만요. 뭐 이것저것 진단 관련해서 뭘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뭐 이거 공모를 청약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신규 상장주에 크게 관심은 없어요. 그냥 단기적으로만 먹고 빠질 수 있는 자리가 나오면 먹고 빠지는 부분만 있다 보니까, 자 어찌 됐든 그래도 시장에서 좀 이 IPO 공모를 할 때 관심을 받았던 종목인 거고, 14,000원의 공모가가 형성이 됐고 상장하면서 100% 따상이죠. 100% 상승을 하고 시작을 해서 23%까지 갔다가 밀렸어요, 첫날에. 근데 그 다음날 강하게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대한 만큼 실제적으로 뭐 빅히트,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 뭐 카카오 게임즈, 뭐 그런 애들처럼, 혹은 명신산업 최근에 뭐 그런 애들처럼 강하게 튀진 못했지만 뭐다? 기대감은 충분히 있었던 종목이다. 그런 종목이 상장하고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는 거고, 그런 하락 자체가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강한 하락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10%, 20%쫙 빼면서 공모가 부분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상장하고 나서 바로 상한가를 가진 못하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내려앉았다가 주가가 튀어오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시장이 어제 오늘 또 이 대형주 위주로 갔던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의 낌새를 보이면서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신규 상장주 위주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어제 상한가를 갖고 오늘 9% 갭이 떴다가 28.41%까지 갔다가 주가가 눌렸어요. 오늘 오전에 제 회원님들한테 이 종목 상한가 갈 확률이 높겠네요 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외근을 나갔는데, 전 49,000원에 일단 80% 이상은 정리를 했어요. 딱 거기다 걸어놓고 나갔거든요. 대부분 라운드 피겨 값 00 단위죠. 그런 부분에서 이 매물대가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상을 갈 거면 아침에 일찍 그냥 명신산업처럼 치고 가야 되는데 꾸무적꾸무적 거리길래 걸어놨더니 딱 팔리고 쳐 밀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좀 빠지긴 했는데, 어찌됐든 이 차트 분석을 하기는 애매하지만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오늘 이 윗꼬리가 달면서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었다면 굳이 이 양봉을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갭자리도 만들 이유가 없다. 그리고 거래량을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이 터트릴 이유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얘는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33,600원. 더 빠지더라도 요런 자리 밑에까지도 더 밀릴 수는 있지만, 여기죠. 31,800원까지도 밀릴 수 있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거래가 강하게 터지면서 밑꼬리를 달았다라는 건 뭐 여기가 강한 지지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를 깨지 않는 한 현재의 그림은 여기서 여기 49,000원 안에서 어느 정도 뭐 주가를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내일 당장 이 49,0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혹은 거래량이 오늘보다 적게 터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뭐한다? 이 안에서 당분간은 모양을 만들 확률이 있다. 그러다가 한 차례 슈팅에서 나오면서 고점을 못 넘긴다면 뭐한다? 갭자리 매꾸로 내려온다 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분봉의 기준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면요, 자 5분봉을 보면 주가가 어느 정도 횡보했던 자리, 요 자리죠. 이 36,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으로 종가가 마무리됐어요. 그죠? 그러면서 밑꼬리가 달려서 올라오는 거고, 실제적으로 오늘 상승을 하면서 거래가 강하게 터졌던 자리가 36,400원 부근 정도. 36,000원에서 36,400원 부근. 그리고 눌렀다가 다시 올라왔던 34,000원. 그리고 또 한 차례 거래를 들어왔던 35,000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 여기서 어느 정도 매수 매도가 나오면서 강한 그래도 지지 라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개파락으로만 시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 자리 35,000원은 이탈하지 않을 확률이 좀 높다라는 거고, 마지노선은 34,000원 부근, 33,700원, 아까 그 밑꼬리 자리죠. 33,700원 이 자리를 이탈 안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확실히 어제 거래량에 비해서 오늘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다. 언제? 오전에. 그죠? 그러면서 한 차례 계단을 만들어 놓고 올렸다가 이 계단을 누르고 다시 올라오는 그림인 거죠. 그러다가 이 계단을 한 번에 민 자리거든요. 그럼 여기가 뭐 하는 자리? 겹치는 자리다. 그죠? 그럼 이 자리를 지지하는지 체크해야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 이 38,000원 위로 올라서는 그림을 만들어줘야만이 어디 또 한 차례 이 4만원 부근을 또 확인하러 올라온다. 이해되시죠? 4만원 부근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4만원을 넘어서면 또 이 4,500원에서 4,900원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대신 거래가 너무 없이 들어오는 자리라면 못 넘어갈 거고, 거래량에 따라서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의 차이가 좀 나타날 수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볼 자리는 아닙니다. 이 뭐 20분봉 30분봉으로 보면 확실히 여기서 들어왔던 거래량, 이 양봉으로 들어왔던 거래량이 여기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쳐 올렸던 자리만큼 빠져나간 거예요. 그냥 장 후반에 밀면서 그러니까 들어온 만큼 나갔기 때문에 결국 이 자리에서 지지의 역할이 나왔다라는 거고, 이제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 굳이 이 36,000원 정말 단기적으로 대응 먹고 빠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36,000원이 아니라 지금의 자리에서는 36,700원 800원 오늘 그냥 종가죠. 이 자리만 이탈하냐 안 하냐를 꼭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가상의 기준이긴 하지만 그리고 한 차례 올라왔다가 눌릴 때는 어디 못해도 37,700원 부근에서는 지지에 37,500원 정도 라운드 피격값으로만 말씀드릴게요. 37,500원에서는 지지가 나와야 위에 대해 또 한번 확인한다. 고점 올라올 때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일 1차적으로 38,000원 넘는지 확인하시고 2차적으로 어디 39,000원 넘어서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 자리 못 넘기면 뭐한다? 맞고 밀렸다가 버티는 척 했다가 뭐한다? 한 차례 누른다.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자, 세 번째 MS 오토텍. 어제 한올 바이오파마 말씀드리면서 MS 오토텍을 잠깐 뭐 비교를 해드렸던 부분인데 명신산업의 자회사예요. 명신산업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고 또 테슬라 쪽 뭐 관련해서 뭐 이 종목 역시도 신규 상장을 할 때 굉장했죠. 기대감도 굉장했고 이 청약률도 높았고, 그러면서 오늘 얘는 상한가를 갖고 이 MS 오토텍은 17%, 15% 정도 상승을 했다가 3%로 마감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고 오늘 좀 수급이 좀 나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인데요. 최근에 주가를 올려다 놓고 강하게 떨어졌던 음봉의 자리보다
요 자리에서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윗꼬리를 달았어요. 즉, 요 자리는 매수세보다 매도세만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떨어지는 매도세를 받아주는 물량만 있었다라는 거고, 요 자리에서는 누군가 위에서 던졌다라는 거고 누군가 밑에서 샀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봉의 길이가 차이가 나는데도 거래량이 여기서 많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인 거고요. 이 종목을 제가 따로 들고 온 거는 사실 바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이 바닥에서부터 따지고 보면 1000%가 오른 거거든요. 거진 800%, 1000%, 1000% 정도가 오른 거고, 요 바닥에서만 따지더라도 600%, 500%가 오른 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 각도를 세우면서 강하게 쏟아내고 눌렀다가 한 차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눌리는 자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인데, 월봉으로 보거나 주봉으로 보면 이 종목은 기존에 엄청 큰 박스를 만들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어제 한올바이오 파마 말씀드리면서 박스를 만들었고, 그 박스권을 상단을 여러 번 두드려 주면서 주가를 이 박스권을 이제 뚫고 올라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강하게 쏟아냈어요. 강하게 쏟아냈기 때문에 사실 위에 있는 박스권, 밑에 있는 박스권이 있는데 여기까지 밀려도 뭐라 그럴까요? 밀려도 문제가 안 됐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밀려도 추세에는 크게 변화되는 거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기가 굉장히 폭이 넓죠. 그죠? 폭이 넓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밀린다면 강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적어져요. 왜? 너무 많이 빠졌고,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건 시장에 기대감이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수급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웬만하면 8,100원대까지는 밀릴 수 있을지언정 요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한 차례 더 뭐 고점으로 확인을 하든, 아니면 기술적으로 반등을 한 번 더 뽑아낼 수도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부분인 거고요. 일봉상에 보면 이격도가 여기가 좀 많이 벌어지긴 했어요. 그렇다면 종목을 한 번 더 내려앉혀야 된다는 기준이거든요. 어디까지? 8,000원 부근까지는. 그래야 이평을 잡아 당길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대신 현재 명신산업이 상장을 했고, 이 상장을 하고 나서 현재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 명신산업이 이 말 그대로 MS오토텍이 여기서 눌려서 이평이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명신산업이 그때까지 꾸준하게 상승을 하지는 못할 거다. 왜? 기대감에 상장을 했지만 상장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 공모가 때부터 기다렸던 사람들은 200% 300%의 수익률이에요. 그럼 그걸 팔아야지 왜 들고 있습니까? 그죠? 그럼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가 조만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뭐라도 한 번 더 뽑아내고 죽어도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당장은 뭐다? 기회가 없다라는 관점이에요. 얘는 기회가 없다. 그러면 요 자리에서는 한 차례 더 슈팅을 뽑아내 보고, 안 되면 밀리고, 되면 한 번 더 고점까진 못 가더라도 이 음봉의 몸통 혹은 기존의 고점 자리까지는 한 번 더 올려다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인 거고요. 오늘의 이 고점 자체는 요 자리죠. 여기에 대한 음봉, 여기에 대한 거래량을 오늘 못 넘겼기 때문에 이 몸통을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저항이니까. 실제적으로 이 다음에 거래가 더 터진 자리가 있긴 있는데, 이 자리는 어디예요? 이 자리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 이 자리 더 위에 있다라는 거죠. 1300원. 그죠? 그리고 더 빠졌던 구간은 거래가 그렇게 많이 안 터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요런 자리는 그냥 치고 올려버린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다시 올렸다가 밀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거래가 짧게 들어온다면 고점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9,700원대까지.
한 번 더 9,700원까지 윗꼬리 달고 다시 밀린다면 뭐다? 잘해야 횡보다. 아니면 하락한다.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분봉으로 돌아오면 강하게 슈팅을 냈던 자리를 한 차례 누르면서 뭐 벌어졌던 이격을 많이 줄여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캔들을 한 번 더 밀어 빼서 이격도를 줄일 거냐 아니면 여기서 버티는 척 하면서 올릴 거냐의 관점인데, 웬만하면 이제 남아있는 게 장기평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한다? 한 차례 위로 뽑아내도 무리가 없을 자리라고 저는 봐요. 뭐 제가 그림쟁이다 보니까 그림의 기준으로 보면 이 30분 봉은 아직도 많이 벌어졌네요. 그죠? 그래도 이격을 많이 줄였다는 게, 올라가던 추세를 옆으로 꺾었다. 그러면 여기서 캔들이 밑으로 내려간다면 뭐가 된다? 역배열이 차트가 또 만들어지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8,000원 혹은 8,000원 밑에서 횡보를 해줘야 다시 한번 잡아 돌릴 수 있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못해도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을 한번 뽑아내고 죽어도 죽어야 될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고 그냥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못해도 1,300원대, 오늘 1,100원 정도 가고 밀렸는데, 못해도 이 자리에서 11,300원까지는 그래도 한 번은 뽑아내고 좀 눌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수급이 나가도 나갈 수 있는 기준을 만들거든요. 여기서 그냥 밀려버리면 나간 수급이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올라올 수는 있을 겁니다. 왜? 돈 들어간 게 나가질 않았으니까. 어찌됐든 이 사람들도 수익을 보기 위해서 뭐 돈을 투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자만 나간다. 그렇다면 그 안에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 주가를 더 부양을 하든 아니면 쳐밀든. 그죠?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는 강하게 뽑아냈지만 크게 수급이 나간 자리는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아직 물량이 남아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런 물량을 한 번 더 이 11,000원 부분까지는 뽑아내고 눌려도 눌릴 거냐 아니면 버티고 한 차례 더 뽑아낼 거냐, 뽑아낼 거냐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좀 바라보시면 이 종목은 될 것 같아요. 대신 좀 호가창이 얇기 때문에 한번 수급이 쏠리면 한쪽으로 가요. 얘는 뭐 외국인 기관이 어찌 보면 좀 물량을 핸들링을 좀 해대서 그런지 몰라도 방향이 한번 쏠리면 한쪽으로 간다. 그죠? 하락을 하더라도 강하게 한번 하락으로 자리 잡으면 하락, 상승으로 자리 잡으면 꾸준한 상승. 이해되시죠? 그런 흐름만 잘 파악하셔서 들이댈 때 들이대봐도 나쁘지 않을까,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어찌됐든 올려다 놔야 된다. 어디까지 못해도 9,500원까지는 9,500원까지는 몸통을 만들어주고 마무리가 돼야만이 그 다음을 노려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올라오면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2평에 쳐맞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쳐맞으면 결국은 여기서 버티는 척 하다가 한 번 더 눌러야 2평이 꺾어서 같이 내려와요. 그런 그림을 만들어요. 이게 꺾이기 전에 뭐 캔들을 올려다 놔야 된다 그러죠. 그래야 얘가 이렇게 그냥 버텨주는 그림이 한 번 더 나오면서 슈팅 나오고 눌려도 눌려야 된다 라는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KPM테크. 자, 오늘 슈팅이 한번 나왔죠. 기존에 어딘가요? 11월달 정도에 미워도 다시 한번 차트로 신풍제약하고 KPM테크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휴머니젠 관련, 신풍제약 관련. 그 이후로 신풍제약은 꽤 많이 상승을 했죠. 50% 이상 상승을 했고, KPM테크는 뭐 갭만 떴다 하면 쳐 밀기 바빠서 10% 정도의 수익률들은 나오긴 했지만, 뭐 오늘만 따져도 10%니까요.
나오긴 했지만 크게 상승 자체를 하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봉이 되게 쬐깐해 보이는데 이 봉 하나가 10%다. 즉 바닥 대비해서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봉은 쬐깐해 보이는데 그 봉 자체가 뭐 최소 5에서 10%, 뭐 15%, 20%뭐 다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인 거고요. 최근에 밑에서 올라오던 2평을 이제 돌리는 자리예요. 얘는 이게 여기서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캔들 자체를 밑으로 쳐 내려서 2평을 빠르게 내려 앉히는 것보다 그냥 올라오던 2평을 옆으로 횡보하면서 평균값을 만들어 가면서 2평을 밑으로 까는 자리예요. 다시. 그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벌어졌던 이격도를 줄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까는 자리예요. 근데 까는 자리인데 문제는 이 횡보 자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 하방 압력은 더 많이 받는다. 하방 압력은 더 많이 받는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얘가 12월 하순 그러면 12월 25일 정도 안까지는 어찌 됐든 위든 아래든 방향은 꼭 잡아야 돼요. 못해도 이 박스 상단 이 4,000원은 한번 넘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가 없는 구간이에요. 뭐 저점이 아직도 올라가곤 있지만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한다? 밑으로 밀릴 확률이 높다. 밑에서 올라가던 이 추세선을 일단은 깼죠. 깼지만 그래도 현재 이 구간 자체가 어느 정도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점을 밑에다 만들어 놓고 한 차례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올라왔다가 또 눌리는 자리가 나오니까 기존에 하락하면서 반등을 한번 했던 여기 저점에서 지지가 아직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굳이 밑에까지 안 내려가고 여기까지 안 내려가고 그죠? 그러면 계속 이 저점을 한 번, 두 번, 혹시 여기 세 번이라고 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상단보다 하단을 때리는 횟수가 많아지면 뭐한다? 깨고 내려앉는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뚫고 올라서야 된다. 그리고 현재 이 구름대 하단에서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안 나오고 옆으로 그냥 기는 자리가 나오죠. 여기서 기면서 안으로 들어갈 거냐? 그게 아니라면 기다가 한 차례 눌러서 밑에서 돌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 밑으로 들어오면 뭐한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그리고 여기서 횡보하더라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저는 비추예요. 그만큼 힘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짧은 자리 이 안에서 들어가서 이 안에서 지켜야 돼요. 그냥 하단을 지지받고 이 위에 상단을 맞고 떨어질지언정 이 안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와야 뭐한다? 한 번 더 이 5,0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봐야 된다. 오늘 같은 날도 실제적으로 이 휴머니젠 관련해서 뭐 코로나 치료제 개발 기대, 뭐 KPM테크가 국내와 필리핀 라이센스를 확보했다라는 거고 또 그건 그거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 휴머니젠이 렙질루맙 활용한 치료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브라질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뭐 이런 기대감으로 오늘 또 상승을 한 건데 기대감 치고는 좀 약했다. 거래량도 터지지 않았고 시가를 형성하자마자 얼마 안 올라가서 밀렸다. 오늘 저는 시가에 저희 회원님들한테 반 이상 수익 실현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양이 애매하게 뜨면 꼭 쳐맞고 밀려요. 확실하게 갭이 뜰 거면 확실하게 갭이 뜨든 안 뜰 거면 안 떠야지. 밑에서부터 거래량이 터지면서 치고 올려야 강하게 올라가고 나중에 하락할 때 지지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그게 아니고 적은 돈으로 이 위에 있는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해 보려고 지금 계속 갭 띄워놓고 밀고 갭 띄워놓고 밀고 갭 띄워놓고 밀고. 왜? 여기서 쭉 하락하고 나서 이 자리에 대해서 매물 소화를 해준 자리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갭 띄워놓으면 쳐맞고 밀리는 거예요. 그냥. 왜? 여기를 강하게 뚫어주질 않았으니까 한 번도. 그러니까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계속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고. 자, 주봉의 관점 보더라도 좀 사시나무 같죠? 주봉 자체가. 저점은 그래도 슬금슬금 올라가는 부분은 보여주고 있지만 고점 자체는 현저히 높아지진 않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계속 윗꼬리를 달아준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윗꼬리를 여기서 이렇게 보면 몸통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진 자리예요.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즉 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위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여기서 이 몸통을 먼저 소화하고 그 다음에 올라오니까 이 위에 있는 몸통에 대한 또 저항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빠지고 확인하면서 몸통이 조금씩 위로 올라온다라는 거죠. 즉 여기까지 이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요 자리까지는 매물을 확인했었던 자리인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치고 밀렸다가 오늘 한번 저저번 주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밀리는 자리인데 여기서 이제 양봉을 한번 세워야지 못 세우면 불안한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으니까 계속 때리는데 계속 이 자리가 안 뚫려. 그러면서 뭐 기대감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거래가 준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신규적인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갈수록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적어진다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더 없어진다라는 거. 그럼 들고 있던 사람들은 기다리다 지쳐 던진다라는 거. 그럼 뭐 적은 거래량으로도 매도가 나온다라는 거.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올라와야 되는 자리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자, 어찌 됐든 여기 4,050원을 아직도 한 번은 못 때렸어요. 상승하고 나서 여기 4,000원까지만 갔다가 요때 4,050원은 좀 저항이라고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4,000원까지만 가고 밀리고 나서 그 위에 고점을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 현재는 이 양봉 안에 갇혀있는 자리다. 3,450원에서 3,150원까지는 갇혀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은 추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3,450원을 넘어서고 나면 이젠 3,450원에서 어디 4,000원까지 갇혀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저가도 낮아지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로는. 이해되시죠? 그리고 기존에 주가를 올렸다가 눌리면서 어느 정도 이 박스를 만들었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뭐 현재는 지지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빠르게 한 차례 더 4,0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주면 나타나줄수록 긍정적이다. 최소 어디 3,850원 위로는 올라오는 그림이 나와야 뭐하다? 안정적이다. 이해되시죠? 내가 아직도 이 윗자리에서 물려서 버티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자리에 사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여기서 올라타다가 못 올라타면 뭐한다? 한 번 더 밀린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3,850원 위로 올라서서 안착가는 그림이 나타날 때 불타기라고 하죠. 물타기든 불타기를 해서 어디까지? 요 자리까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어찌됐든 최근에 들어왔던 이 거래량은 아직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못해도 지금의 자리에서는 여기 4,700원에서 4,850원까지는 한 차례 더 뽑아낼 수는 분명히 있을 거다. 라는 기준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손절 자리도 뭐 눈에 보이죠?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3,150원 말씀드렸죠, 종가상.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자, 오늘 녹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가 다 가고 나면 1월 달에 공부방을 좀 개설을 해볼까 합니다. 아직 뭐 개설이 된 적은 없지만 예전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 저희 회원님들한테 뭐 공부하고 리딩을 같이 가르쳐 드렸던 적 빼고는 뭐 공부방을 따로 개설해 본 적은 없는데, 말 그대로 그냥 리딩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차트를 보는 관점과 그 다음에 뭐 종목을 바라보는 눈, 뭐 그런 여러 뭐 주식을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뭐 같이 공부할 수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뭐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나중에 공부한 영상들은 다 녹화를 해서 개인 소장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릴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